배치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활용도가 좀 나뉘어지거든요. 사실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기본 뼈대 도면에서 파생되는 도면이 좀 여러 장이 나온다. 같은 뼈대 도면을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 그 기본 뼈대 도면 하나만 수정을 하면은 만약에 100장의 도면이 있다 그러면 100장의 도면이 한꺼번에 수정이 되거든요. 작업하는 도면의 장수가 많은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면이 많지 않더라도 제가 다양한 활용법을 설명드리니까요. 앞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익스프레스 툴을 설치하셔야 되고요. 아쉽게도 LT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토데스크에서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오토캐드와 LT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인과 더불어 서드파티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맥클립과 아키오피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디스크립션과 댓글 내용 확인하셔서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치의 초기 설정부터 활용, 팁, 일괄 출력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환경에는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치는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 실제 출력될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면의 구성 요소를 배치하거나 일람표, 주석, 치수 등을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초기 설정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새로운 도면에서 배치로 가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인쇄 가능 영역과 뷰포트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옵션에서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명령어 OP 엔터 하고 화면 표시에 배치 요소에 보시면은 인쇄 가능 영역을 표시할 건지 새 배치의 뷰포트 작성이 기본적으로 되게 할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인쇄 가능 영역은 확인을 위해서 체크를 해 놓는 편이고 배치에서 뷰포트 작성은 체크를 해제하고 사용을 합니다. 해제하시고 적용 확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새로운 배치를 열었을 때 이렇게 인쇄 가능 영역만 나오고 새로운 배치 뷰포트는 작성이 되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용지 사이즈와 페이지 설정을 할 건데요. 아래에 있는 배치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지 설정 관리자 클릭, 새로 만들기 A3 사이즈로 설정을 할 거니까요. A3 하시고 확인 하면 이렇게 플롯 세팅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DWG2 PDF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용지 크기는 이 여백이 없도록 출력하기 위해서 ISO 전체 페이지 A3 420297 선택하고 플롯 대상은 배치, 축척은 1:1, 도면 방향 가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플롯 스타일 테이블은 회사에서 사용하시는 CTB 파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흑백으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모노크롬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고 새로 만든 이 페이지 설정을 현재로 설정하고 닫기 하면 이 배경 종이가 벌써 바뀌었죠. 그리고 임의로 작성된 뷰포트는 삭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각을 삽입을 할게요. I, 엔터, 외부에 있는 도면을 불러올게요. 타이틀 블록을 선택하고 열기 하고 이 상태에서 0,0 입력 엔터 하면은 자동으로 좌측 하단에 0,0으로 타이틀이 삽입이 돼요. 임의로 만든 이 배치는 삭제를 할게요. 지금 이렇게 한 장의 종이가 세팅이 됐는데요. 이걸 여러 개 복사해서 다음부터는 세팅 작업이 필요 없도록 템플릿으로 저장을 할게요. 배치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동 또는 복사, 끝으로 이동, 사본 작성, 확인.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배치 아이콘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이동 또는 복사, 끝으로 이동, 사본 작성, 확인. 마우스 우클릭, 전체 배치 선택, 우클릭, 이동 또는 복사, 끝으로 이동, 사본 작성, 확인. 이 세팅해 놓은 배치가 여러 탭이 완성이 됐고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평면도, 천정도 등 이름을 바꿔주고 이걸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볼게요. 좌측 상단에 응용 프로그램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도면 템플릿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유형을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하시고 알아볼 수 있게 A3 배치로 이름을 변경을 해서 저장을 해 볼게요. 설명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확인하면은 지금 이 세팅이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이 됐고요. 나중에 제가 새 도면을 열 때도 방금 만든 템플릿을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은 다시 세팅 작업 하실 필요 없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도면 공간에서 뷰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일단 먼저 명령어 MV 엔터 뷰포트 영역을 선택하면 모형 뷰에 있는 객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부를 더블 클릭 하시면은 이 모형 공간이 활성화가 되고 다시 밖에 있는 도면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 도면 공간으로 작업 공간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뷰포트 내부를 더블 클릭 하시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서 축척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서 휠을 움직일 경우에 축척이 변경되기 때문에 축척을 설정을 해 놓고 그 옆에 있는 자물쇠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축척 변경 없이 뷰를 잠금하실 수 있어요. 또는 M뷰 엔터 하고 명령창에 보시면은 다양한 옵션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2개 이를 클릭하고 수직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클릭 하면은 수직으로 2개의 뷰 창을 만들 수 있고요. 다시 MV 엔터 이번에는 3개 하겠다. 가장 큰 뷰포트가 뭐 아래쪽으로 할 건지 왼쪽, 오른쪽 선택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선택하고 클릭 하면은 이렇게 3가지 뷰포트를 작성을 하실 수도 있고 다시 MV 하고 4가지 또 작성하실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배치 탭에 보시면은 뷰 삽입이라고 있어요. 뷰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 모형 뷰로 가셔서 원하는 영역만 선택하시고 엔터 하고 다시 자동으로 배치 탭으로 이동이 돼요.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셔서 뷰를 생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꼭 이렇게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도 뷰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원을 하나 그리고 배치 탭에 지금 직사각형 옆에 있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객체 선택, 원형을 선택하시면 원형에서 뷰를 작업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 부위로 이동하시고 스케일을 지정해 주시고 잠금하셔서 상세도 작업할 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뷰포트는 각각의 뷰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이어 가시성 설정을 별도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어 창을 일단 열어서 한번 보시면 이 색상이 일반 색상도 있고 뷰포트 색상도 있죠. 그리고 일반 동결도 있고 뷰포트 동결이 또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뷰포트 내부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요. 활성화되면 이렇게 주변 삼각형이 좀 진하게 보여요. 이 상태에서 LA 엔터 해서 도면층이 나오죠. 한번 전부 다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지금 흰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맨 아래쪽 선택하시고 이 색상 한 가지를 클릭해 주시고 검정으로 변경.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객체만 색상을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도어 객체만 변경을 해 볼게요. 그냥 일반 색상 말고 뷰포트 색상에서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확인 하고 보시면은 다른 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가 선택한 뷰포트만 색상을 변경했고요. 물론 모형 탭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작성한 레이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성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불필요한 요소를 화면에서 꺼주실 수도 있는데요. 내부를 활성화하고 LA 엔터 해서 보시면은 뷰포트 동결이라고 보일 거예요.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 하면은 내가 선택한 뷰에서만 보일지 안 보일지 가시성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레이어 창에서 선택하는 건 좀 불편하니까요. 내부에서 명령어
LAYFRZ 레이어 프리즈 엔터 하시고 동결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은 다른 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가 선택한 뷰에만 이렇게 가시성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벽체 레이어를 만약에 모형에서 작업하시면 이걸 다 복사를 해서 또 거기에 이제 내부 요소를 작업을 하실 텐데, 공통으로 사용하는 벽체는 그대로 두시고 가시성을 조절을 해 가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형에서 변경을 하면 우리가 만든 배치 뷰에도 전부 일괄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제가 모형에서 일부 객체를 한번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일부 객체를 삭제하고 추가 객체를 그렸다 하고 다시 배치 탭으로 가서 보면은 제가 변경한 내용이 전체 배치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 뼈대 벽체가 변경되었을 때도 한꺼번에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를 선택해서 일단 축척을 한번 맞춰 볼게요. 이쪽은 100분의 1, 그리고 우측은 40분의 1 하고 외부로 나와서 그립을 잡아서 조금 이동을 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자가 잘 보이시나요? 아니죠. 잘 안 보이죠. 이게 도면 스케일에 따라서 문자 크기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해치도 마찬가지겠죠. 문자나 치수는 도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주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고 일괄적인 크기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석 축척 부분인데요. 주석 축척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사각형, 1000에 1000짜리 사각형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배치 탭에서 이렇게 세 가지 다른 스케일로 뷰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는 40분의 1, 두 번째 20분의 1, 세 번째 10분의 1 이렇게 다른 축척으로 뷰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보시면은 앞쪽에는 거의 해치가 새카맣게 보이고 이게 확대하지 않는 이상 이 숫자도 잘 보이지 않죠. 이럴 때 주석 객체, 주석 축척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문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1번 창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스탠다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자 스타일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주석이라는 스타일이 항상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 다른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셨을 텐데요. 지금과 같이 배치나 아니면 모형 뷰 안에서 문자의 스케일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단 주석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 도면 문자 높이를 3.5로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로 설정하고 적용, 닫기 하고, 지금 이 객체는 스탠다드인데요. 스타일을 주석으로 바꿔볼게요. 주석으로 바꾸고 나머지 이 치수도 지금 ISO-25인데요. 딤 스타일에 보시면 주석이라고 있어요. 주석의 수정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문자도 주석으로 바꿔주시고, 그럼 저절로 문자 높이도 3.5로 들어와 있죠. 주석 현재로 설정, 닫기 하시고 치수도 주석으로 바꿔줄게요. 여기서 주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배치에서 갖고 있는 이 스케일들을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추가된 리스트 안에서만 보이고 나머지 추가가 안 된 리스트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보시면은 주석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주석에서 맨 우측에 보시면은 주석 축척을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이 나와요.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배치 뷰에서 사용할 축척을 선택하고 확인하고 주석 탭에 가서 보시면 치수도 동일한 사이즈로 작성된 게 보이고요. 해치를 선택하고 특성창에 보면 지금 주석이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요. 얘로 바꿔주시고 축척 리스트 1:1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측 창을 클릭하시고 리스트를 추가를 할게요. 100이랑 40만 한번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추가하고 확인 탭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추가한 리스트만 보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리스트는 지금 축척 리스트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시
모형에서 해치를 선택하고 주석 축척 부분에서 나머지도 같이 추가를 해줄게요. 확인, 확인. 보시면은 맨 처음 보였던 창이랑 다르게 이 뷰의 스케일이 달라도 일괄적인 크기로 문자와 치수, 해치가 작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 도면으로 들어와서 이것도 변경을 해볼게요. ST 엔터, 주석에서 문자 높이를 반드시 3.5로 변경해 주시고 현재로 설정, 닫기, 객체 선택, 마우스 우클릭, 유사 선택, 스타일을 주석으로 변경해 주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주석에 스케일 리스트를 추가할게요. 하고 확인, 확인. 근데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볼 때 너무 안 보이죠? 이거는 우측 하단에서 우리가 추가한 리스트대로 올려주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되고 배치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까와 다르게 동일한 높이의 문자 사이즈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나중에 이 뷰포트의 스케일이 변경이 돼도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다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익스프레스 툴 탭에 있는 배치에 관련된 팁을 설명드릴게요. 배치에 관련된 팁은 이렇게 3가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얼라인, 스페이스, VP 싱크, 레이아웃 머지, 이 3가지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먼저 얼라인 스페이스는 우리가 CAD 안에서도 얼라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먼저 한번 얼라인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라인을 그리고 REC 객체를 그렸을 때 AL 엔터,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 근원점과 대상점을 클릭, 클릭, 엔터 했을 때 축척을 적용할 거냐? 일단 아니오로 해볼게요. 아니요. 그럼 이동과 회전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죠. 다시 A, L, 엔터, 객체 선택, 엔터. 첫 번째 근원점, 대상점, 근원점, 대상점, 엔터, 축척 변경, 예 하면은 이렇게 축척이 변경되면서 회전되고 이동해서 정확한 이 각도에 붙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기능을 배치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배치로 가셔서 템플릿에서 제가 아까 만든 배치를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배치를 가져왔고 뷰를 작성을 해볼게요. MV 엔터 3개로 하고 오른쪽 클릭, 클릭 이렇게 뷰를 작성을 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도면의 기울기를 내가 정확하게 뭐 가로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도면 공간에서 가이드 라인을 하나 먼저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얼라인 스페이스 클릭, 맞추고 싶은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할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자동으로 도면 공간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 엔터 하면은 정확하게 선택한 라인의 기울기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밖으로 나와서 보조 라인은 지워버릴게요. 또는 어떠한 점 자체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종이 공간에서 보조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제가 원하는 위치에 라인을 하나 그리고 얼라인 스페이스, 원하는 이 모형 공간 안에서의 중심점을 클릭하고 엔터, 이동할 라인을 클릭, 엔터 하면은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VP 싱크는 이 뷰 하나를 다른 뷰랑 같이 위치, 스케일을 동기화하겠다는 건데요. 아이콘을 먼저 클릭하고 기본 객체를 선택하고 나머지 뷰를 클릭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마치 하나의 도면처럼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동해서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머지 레이아웃, 명령어는 레이아웃 머지인데요. 다른 배치 탭을 내가 지정한 배치 탭으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탭을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하고 머지 레이아웃 클릭하고 병합할 탭을 선택, OK 하고 어디에 병합할 건지 평면도를 선택하고 OK.
그 병합할 탭을 지울 건지 Y 그대로 하고 엔터 하면은 이렇게 다른 탭을 하나의 지정한 탭으로 병합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일괄 출력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이 테두리가 출력되지 않게 하고 싶다면은 새로운 레이어로 지정을 해주고 화면에서 꺼주셔도 돼요.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새로운 레이어로 지정을 하시고 지정한 레이어를 끄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데프 포인트 레이어는 출력이 안 되니까요. 그 레이어로 설정하셔도 되고 또는 화면에는 보이게 하시고 레이어 창에서 우리가 만든 레이어에서 이 출력 아이콘을 클릭해서 출력이 되지 않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일괄 출력은 출력의 배치 플롯 클릭하시고요. 보시면은 리스트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인이 출력할 리스트만 남기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삭제해 주시면 돼요. Shift 키 눌러서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고요. 게시 옵션 정보를 보시면은 위치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아이콘 클릭하셔서 원하는 경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게시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현재 리스트를 저장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주로 이 리스트대로 자주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 예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예 하고 닫기. 그럼 이렇게 배경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알람이 나오고요. 완료가 되면 우측 하단에 완료 알람이 뜰 거예요. 네, 작업 완료 알람이 떴고요. 그럼 바탕화면에 저장된 PDF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확인하시면 제가 내보내기 한 배치들이 일괄적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PDF에서도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배치 초기 설정부터 활용 팁 일괄 출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처음에 사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용량의 도면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대용량 도면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는 제가 영상에서 익스프레스 툴에 포함된 배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3가지의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많이 해주세요. 캐드 채널 시즌 9에서는 매 영상마다 보너스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캡처 이미지나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드립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설문조사 링크가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고 제출하시면 20명을 추첨해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